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 초원식입니다. 오늘 진행할 벤처투자 계약의 이해 과정은 2026년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왜 계약서가 변화했고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핵심 위주로 소개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내용은 이미 제공드린 PDF 파일을 참고하셔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변호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무적인 검토 포인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차입니다. 먼저 벤처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2026년 개정판의 5대 변화를 살펴봅니다. 이어 신주인수 계약과 주주간 계약의 핵심 조항, 그리고 다양한 투자 수단과 마지막으로 협상 전략 및 체크리스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벤처 투자 계약의 기초를 다룹니다. 투자와 대출의 차이부터 시작해 투자 수단 스펙트럼, 그리고 실무의 핵심인 SPA와 SHA의 구조, 그리고 계약 체결 절차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투자와 대출을 혼동하시는데 벤처 투자는 대출과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고 경영 관여가 계약상으로 보장되며 회사의 성장과 엑시트를 통해 수익을 회수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채권자와 보통주주, 그리고 우선주주 간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RCPS, 즉 상환 전환 우선주입니다. 매당 등에서 우선권이 있고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면서도 배당 가능 이익에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RCPS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띠지만 회계상 부채인식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6 개정판에서 상환권 없는 CPS, 즉 전환 우선주를 기본형으로 채택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수단 스펙트럼을 보면 왼쪽인 채권성에서 오른쪽인 지분성으로 갈수록 리스크와 회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순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조항을 통한 통제가 회수의 핵심이 됩니다. 초기 투자 수단인 조건부 지분 투자인 세이프에 대해서도 파트 5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PA와 SHA의 분리입니다. SPA는 셰어 펄체이스 어그리먼트의 준말인데 주식 인수나 매매 계약을 말하며 매매나 인수 거래 자체를 규율하고, SHA는 셰어홀더스 어그리먼트의 준말인데 주식 인수 후 주주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즉 투자 이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제외하고는 SHA가 우선 적용되는데요. 검토할 때 이 의무의 근거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제1원칙입니다. 투자 계약은 준비, 협상, 완료 단계로 나뉩니다. 주니어 변호사는 실사자료 관리부터 협상 문안 비교, 클로징 체크리스트 운영까지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펌시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협상의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파트 2에서는 2026년 개정판의 5대 핵심 변화를 다룹니다. 분리형 구조, 연대 보증 폐지, 중요도에 따른 3단계 등급제, CPS 기본형 도입, 그리고 라운드별 집단적 동의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의 흐름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창업자에게는 제도전의 기회를 주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39면에 달하는 이번 개정판은 법령 시행 기준을 반영해 전면 재구성되었습니다. 2018년과 2026년 개정판을 비교한 표입니다. 토마평에서 분리형으로, 연대 책임에서 제한적 책임으로, RCPS 관행에서 CPS 기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리픽싱과 IPO 노력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추가된 점이 중요합니다. 통합형 구조는 재협상 시마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분리형 구조로 가면서 SPA는 신규 투자 때마다 작성하고 SHA는 갱신 승계 방식으로 관리하여 계약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두 계약을 한 세트로 잇대 태깅을 잘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연대 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결과 책임이 아닌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다만 선행조건 미충족이나 용도 위반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존재하므로 매수 청구권이나 위압벌을 통해 사실상 연대 보증이 부활하지 않도록 범위 제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에 3단계 중요도 등급을 도입했습니다. 주니어 변호사는 집중 검토가 필요한 주의 등급 부계 조항을 최우선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6단계 해설 구조를 통해 분쟁 사례까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왜 CPS가 기본형일까요? 상환 의무는 초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환권을 넣어야 한다면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회수의 중심은 상환이 아니라 전환과 IPO를 통한 엑시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만장일치 방식은 의사결정 마비를 초래했습니다.
2026 개정판은 동일 라운드 투자자 3분의 2 동의 시 전원 동의로 간주하는 집단적 동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사 지명권 또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리픽싱 방식도 기존의 가혹한 플랫챗 대신 가중 평균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IPO 노력 의무를 명시해 투자자의 회수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창업자의 재도전과 투자자의 회수 사이의 재균형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파트 3에서는 신주인수 계약, 즉 SPA의 핵심 조항을 살펴봅니다. 진술과 보장, 전환권과 리픽싱, 그리고 상환권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SPA를 볼 때는 우선 별지 1의 종류 주식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 구조는 본문이 아닌 별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에 등급 조항을 보고 본문을 읽는 순서로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진술과 보장은 분쟁의 단골 조항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죠. 여기서 핵심은 공개 목록입니다. 공개 목록 누락이 사고로 직결되므로 실사 발견 사항과 공개 목록을 꼼꼼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리픽싱의 차이를 보여드립니다. 플랫챗은 전환과 전액이 조정되어 창업자 지분을 급격히 희석합니다. 반면 가중 평균 방식은 희석 정도를 평균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업자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환권은 넣는 순간 주의 등급입니다. 특히 상법상 배당가는 이익이 있어야만 이행 가능하며 특별 상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환권을 CPS에 추가할 때는 부채인식 등 회계 이슈와 세무 검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파트 4에서는 SHA 핵심 조항을 다룹니다. 사전 동의권, 주식 매수 청구권, 위약벌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요도 높은 조항들이 대부분 SHA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전 동의권은 경영 자율과 보호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대상 조항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후속 라운드에서 충돌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임계치와 예외 사유를 적절히 설정해 동의 범위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SHA에서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회수 장치입니다. 사유를 정하고 서면 도달 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설계합니다. 가격 산정 시 최고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협상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법적 한계도 명확합니다.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협상 시에는 매테리얼리티 기준을 두고 치유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푸트 옵션을 삭제하자는 협상은 통하지 않으니 작동 조건을 다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지만 과도하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죠. 실무적으로는 매수 청구권 등 다른 회수 수단과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총액 상한을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픽싱 분쟁 사례입니다. 회사가 리픽싱 조항을 간과했다가 경영권을 잃은 사건이죠. 법인은 인감날인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사전 대응책을 설계하십시오. 파트 5와 6에서는 대체 투자 수단과 협상 전략을 다룹니다. CB, BW, 그리고 세이프형 조건부 지분 투자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 실제 협상 시 활용할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CB, 즉 전환사채와 BW,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이지만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사유가 과도하면 경영진이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식 세이프는 한국법상 선급금 성격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벤처투자법상 조건부 지분 투자로 제도화되어 있으니 미국 서식을 번역해서 쓰기보다는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지도입니다.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CPS 대신 CPS를 제안하고 리픽싱은 가중평균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를 두는 식입니다. 표에 정리된 권고 태도를 참고하십시오. 주니어 변호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10입니다. 부조분리, 등급 스캔, 등유주식 확인, 리픽싱 시뮬레이션 등 실무에서 챙겨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리스트를 활용해 실무 검토를 체계화하십시오. 오늘 내용을 5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투자는 대출이 아니고 회수는 계약 설계로 통제합니다. 2026 개정은 제도전과 보호의 재균형입니다. 리픽싱은 숫자로 시뮬레이션하고 SHA의 회수 수단은 상호관계와 총액 관점으로 다듬으십시오. 연대보증의 사실상 부활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3가지 후속 과제를 통해 스스로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